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는 중국과 한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오늘은 북한이 왜 러시아를 돕기로 했는지, 두 나라의 방위 조약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중국과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이유는 군사적 경험을 쌓고 국제적 위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024년 6월에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조약을 통해 양국은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고, 이번 병력 파견도 그 일환이에요. 북한은 실전 경험을 통해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핵 관련 기술 등 첨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을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약 1,500명에서 최대 12,000명 사이에 북한 병력이 파견되었고,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로 이동 중이에요. 이러한 병력 파견은 단순히 군사 지원을 넘어 북한이 국제적으로 독립적인 군사 역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방위 조약은 단순한 동맹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조약은 전시 상황에서의 상호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며 양국의 장기적 군사 협력을 공식화한 중요한 약속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며 병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고, 북한의 병력 지원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러시아의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두 나라는 실질적인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여 전쟁을 지속할 수 있고, 북한은 군사적 경험과 기술 교류를 통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중국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면서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여겨왔는데, 이번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중국의 외교 전략에 큰 도전이 되고 있어요.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독립적인 행보가 외교적으로 중국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대응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견에 대해 한국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 대사를 초치하여 북한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고, 이번 파견이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 군사 훈련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인도적 지원과 재정 지원을 유지하면서도 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 기존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신중한 접근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의 이러한 대응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독립적인 행보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고, 한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앞으로 중국과 한국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제 정치의 힘의 이동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국가 간 협력과 그로 인한 국제 정치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도 함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